오등봉 게이트 들어보셨죠? 제주시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에 각종 특혜 의혹 불거지면서요. 제2의 대장동이다. 더군다나 소위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했던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다. 이 오등봉 개발 의혹의 한가운데 바로 그가 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개발사업 초창기부터 문제 제기를 해오신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게 결국은 오랫동안 노력을 하신 것을 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오등동 개발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그 도시공원 민간 특례라고 해서요. 그 도시공원들이 그 일제 일몰되면서 또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 민간에게 특례를 줘서 그 공원도 조성하고 그 공원을 조성하는 대가로 그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그 여러 도시공원 중에 오등봉 공원이라는 도시공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2016년도에 제주시가 민간 특례로 할지 검토를 했는데 네. 제주시에서 민간 특례로 하면 안 된다. 그 불수용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원희룡 전 지사가 민간 특례로 이 사업을 검토해라 하면서 계속 추진됐고요. 추진하는 중에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많이 이제 제기되고 또한 그 여러 그 이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의 문제 또 선정된 사업자가 원희룡 지사와 같은 타운하우스에 사는 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네.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그 오등봉 공원과 관련된 그 특혜 시비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민간 특례 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근데 원희룡 지사가 지사가 되면서 특례 사업을 진행을 했다. 이게 특혜 사업 아니냐? 이 원지사 네. 주변에 뭐 이렇게 저렇게 얽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자 하나 그럼 민간 그 당시에 그 민간 특례 사업 오등봉에서는 하면 안 된다. 네. 그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주시에서는 그 아파트를 거기 짓게 되면 거기가 이제 한라산하고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라산 네네. 경관을 막는다 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수 처리구역 외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가지 바깥이죠. 그래서 하수 처리가 안 되는 문제.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금도 거기 교통이 많이 막히는데 네. 이 아파트를 거기 짓게 되면 더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불수용 결론을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런 불수용 결정을 냈던 사정이 경관 훼손도 안 되고 하천 오염도 없어지고 교통이나 재해 위험도 없어지고 그런 사정이 다 해소가 돼서 원지사는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건가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그 당시 검토됐던 아파트 세대 수는 660세대였고요. 네. 지금은 1,400세대가 넘어가지고 2배가 넘는 그 세대 수거든요. 그러면은 더 높아지고. 심각해진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렇죠. 문제가 더 그 당시 지적됐던 문제들이 예.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이게 원지사 시절에 뭐 프리패스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특례가 아니라 특혜 사업이다 이렇게 제주 지역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2016년도의 9월에 아까 말씀하신 그 제주시가 불수용 결정을 내린 몇 달 뒤입니다. 2017년도 5월에 그 원희룡 도지사가 비공개로 사업을 진행해라 한 다음에 검토를 진행해라 한 다음에 이게 물밑에서 계속 뭐 원지사는 이게 여러 검토들 이런 것들이 그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추진해라 하는 그 지시들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이제 이 절차적으로 그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심지어 국토부도 최소한 2년 정도의 2년 이상의 네.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네. 그런 기간도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원지사가 신속하게 추진해라, 비공개로 해라 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졸속과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왜 비공개 이런 사업일수록 공개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또 제주개발공사인가요? 공공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 공공에서 안 하고 민간 특례 사업으로 넘어갔다. 근데 그거를 또 사업을 비공개 검토해라.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이거 왜 비공개 검토하라고 했다고 하던가요? 당시에 문건에 나타난 이유는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뭐 어쨌든 공론화를 하게 되면 이게 시끄러워지고 어떤 추진이 어려워진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비공개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얼마 만에 그 국토부에서도 2년 이상 걸린다라고 제주도에서도 국토부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 얼마 만에 시행이 됩니까? 전체 20개월하고도 네. 11일이 걸렸는데 그게 일단 사업자를 공모하고 난 다음에 예.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한 그 시점까지 그 기간이 20개월 하고도 11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이거 듣는 분, 이 개발 사업 모르시는 분들은 뭐 20개월이면 2년 가까이 했으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저도 이제 뭐 변호사로서 해보면 2년 안에 이걸 했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사실. 네, 2년도 안 걸렸죠. 예, 2년도 안 걸렸죠. 네. 기적이죠, 기적. 자, 그런데 사업자로 선정된 호방건설 컨소시엄 참여업체 여기에 원전지사 측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 남기춘 변호사인데 현재는 전 검사였고요. 저 윤석열 당선인이랑 대학 동기. 매우 친하다는. 예. 같은 같은 학과를 다녔으니까. 네, 서울대 법대 79학번. 예. 네, 그렇고요. 그 원전지사가 타운하우스에 그 2014년도 지사가 되자마자 타운하우스로 들어갔거든요. 그 타운하우스를 지은 업체가 지역의 건설업체고 예. 원전지사가 사는 그 집은 이 타운하우스를 지은 지역의 건설업체하고 완전히 맞대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4년도부터 네. 지금까지 지사를 그만둘 때까지 여기 살았는데 그 건설업체는 원지사를 전혀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8가구밖에 없는데 거기서 타운하우스로 이웃으로 살면서 만난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바로 또 이 대면해에 있어요. 붙어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집이에요. 예, 만난 적도 없다 그러고 또 하나 업체도 네. 거기 타운하우스에 있는데 이 두 업체가 네. 다 그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에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퇴직 공무원이 이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에 업체로 들어갔는데 그 업체가 또 선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공무원들도 여기 퇴직 후 들어가 있고 네. 그 원지사 이웃들 건설사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다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의혹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 단체에서 공무원들이 투기한 정황들을 그리고 공시지가가 특정 토지에 많이 이게 뛴 것들을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그런 것들은 일절 네. 공무원 투기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공시지가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뛴 것들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지사가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기사를 쭉 보니까 남기춘 전 검사요. 그 윤석열 당선자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데 당사자는 윤석열 당선인과는 중앙지검장에 취입할 당시 인연을 끊었고 제주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원희룡 후보자는 만난 적도 없는 사이다라고 해명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타운하우스 뭐 배우자가 원지사 배우자가 집을 산 사실 전혀 몰랐고 그 타운하우스에 있는 이 오등봉 그 호반건설 콘소시엄 참여업체 대표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등봉 공원 사업 인가 무효 소송 이거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나 봐요. 네네. 근데 이거를 방어하는 무효가 아니다. 오등봉 사업 이거 유효하다라고 하는 방어하는 법무법인이 남기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전이라고 해서 네. 남기춘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인이고요. 네. 사실 학교도 같이 다녔고, 그 제주도에 내려와서 이렇게 그 지역 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지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뭐 만나기는 했어도 사업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납득이 가지. 네, 같은 과 후배인데 그런 의혹을 더 짙게 할 뿐이죠. 네, 서울대 법대 후배인데 이 타운하우스 배우자 명의로 7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약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매매 계약서가 없고 예. 애초에 들리는 말로는 뭐 6억에 매입했다. 예. 얘기했다가 이제 다시 말을 바꿨고 그러면 네. 매매 계약서를 내놔라. 그렇게 했는데 매매 계약서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면 통장에서 어떻게 자금이 그걸 그렇죠. 돈의 흐름을 보여주면 되죠. 예.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니까 그건 보여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이런 불투명한 의혹들을 그냥 키우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그런 의혹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걸 다 밝혀가지고 통장을 까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국회 청문회의 요청 사항까지도 다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등기를 이렇게 그쪽 어떻게 돼 있나 살펴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집을 지은 건축주가 등기하는 것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거기는 매매가가 등기에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를 이게 근데 건축주는 분명히 그쪽 건설회사인데 이게는 그 매매가가 등기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직접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원래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용도를 상향해서 공시지가가 2배 이상 폭등했다고요? 그 타운하우스가?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이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높은 건물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없는데 주거 지역으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일단 폭등하고 집값도 상당히 많이 전반적으로 뛰었습니다. 사실 뭐 이것도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바꾸면서 된 사항이다 하지만 그런 도지사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도지사의 어떤 입김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뭐 도지사는 자기는 뭐 전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교로운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전직 그 공무원들 얘기 건축 지적과장 출신 퇴직 8개월 만에 재취업했고 재직하는 동안에 오등봉 개발 컨소시엄 참여해서 낙찰받고 광급공사도 대거 수주하고 대부분 무경쟁 수유 계약이고 이게 뭐 전관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네요. 어쨌든 타운하우스에서 원희룡 전 지사랑 맞대고 있는 그 건설업체도 사실 매우 영세한 그런 업체였는데 어쨌든 그 원희룡 전 지사가 거기 타운하우스에 가서 살기 시작하자마자 그냥 그 강급공사를 수주도 많이 하고 수의계약도 많이 따가지고 엄청나게 그 실적이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의혹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고 오등봉 공원 그 민간 특례도 같이 하게 돼서 이게 그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원래는 블라인드 심사를 하도록 했는데 블라인드 심사도 하지 않고 뭐 표지도 그 티나게 그 호반 컨소시엄에서 했는데 그것도 감점도 되지 않아서 순위가 뒤바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서 이거는 결국 뭐 거의 뭐 특례가 아니고 특혜가 아니냐. 특혜. 그러니까 보니까 다
무색으로 검은 것만 PPT 자료를 내야 되는데 호반 컨소시엄만 컬러로 냈다면서요. 네. 그건 그런데- 우리예요. 우리 여기를 찍어주세요라고 표시내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탈락인데 원래. 네, 그렇게 그 심사위원회에서도 그 위원장이 사실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면 안 되는데 네네. 부실건설국장이 부득이하게 제가 위원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처음에는 그게 컬러로 한 것도 이 감점 요인이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하고 난 다음에 네. 나중에 또 말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것은 뭐 도지사가 개입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도시건설국장 공무원이 바로 이렇게 어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감점이 돼야 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점이 되면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긴 그 거죠. 호반건설 콘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수가 많이 동원이 된 것 같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2번, 3번 열린 적도 있다고 그 기록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걸로 대체로. 근데 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뭐 일주일 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시 소집이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원희룡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오등봉 감사원에서 감사 다 받았던 거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해명해요. 감사원 감사 관련된 논란이 있던데요. 네.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뭐 감사원 감사를 모두 통과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죠. 네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여러 문제들이 제기된 것 중에 뭐 하나 그냥 거짓말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둘러대서 마치 모든 게 다 그냥 투명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습성이 아주 배어있다. 습성이 배어있다. 다른 사례도 제주도에서 도정을 펼치면서 그런 식의 해명을 한 게 있었나 보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시니까. 들어보니까. 그 제주도에서는 그래서 그 별명으로 히노키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오등봉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마침 이런 개발 사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도 이 사업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진행시키고 이렇게 투명하게 그리고 공공성을 갖춰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 방식 그리고 국민한테 비공개로 하는 뭐 그런 비밀리에 진행하는 그런 불투명한 사업 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심각한 결격 사유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투기 문제라든지 공시지가 조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토부에서 엄격하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보였는데 나중에 국토부 장관이 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고 문제 제기를 해오셨던 분으로서 소위 대장동 일타 강사로 해서 이렇게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막 목소리 높여 비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감정이 복잡하셨겠어요. 네, 뭐 어쨌든 이 대장동이랑 뭐 닮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장동은 어쨌든 그 사업자로부터 공공환수할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랬죠. 그 최소한 그거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주도는 지금 8.91% 이상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지만 사업자가 그
공사비를 부풀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은 그 8.91% 밑으로 네. 이익을 가져가면서 속으로는 이제 뒤로 빼는 거죠. 공사비를 네. 부풀려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문을 열어주고 있고요. 사실 공공환수를 하도록 8.91% 이익 초과분에 대해서 공공환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대장동보다도 훨씬 더 어떤 이 국민의 편에서 시민의 편에서 보면은 네. 아주 그 민간의 오히려 모든 특혜를 몰아준 특혜를 사업이다. 네, 그것과 대장동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점들이 여기 네. 그 오등봉 공원 그 민간 특례 사업에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와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측에서 연락 주신다면 후보자의 반론 역시 저희가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